그녀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43년 만이었죠.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 아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예약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죠.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레스토랑 안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대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테이블만은 이상한 침묵이 흘렀죠. 4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사장이라니.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 건물 전체가 제 것입니다. 사실이었죠. 강남역 근처의 12층짜리 상업 건물 1층부터 3층까지가 제 레스토랑이었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연 매출만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어요. 명품이긴 했지만 몇 년 전 모델이었죠. 옷차림도 단정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녀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었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펼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말했죠.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3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설명할 기회라도.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식사나 하시죠. 오늘 특선 요리는 랍스터 요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3년 전에는 달랐지만요. 198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죠. 월급은 12만 원, 매달 집에 8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4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방 3만 원을 내고 나면 한 달을 버틸 돈은 고작 1만 원이었어요. 그날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7시쯤 퇴근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온몸이 젖었죠. 옷에서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공장 일을 하다 보니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정류장 지붕 아래 서 있었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녀도 같은 버스에 탔죠. 차 안은 퇴근 시간이라 붐볐고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고 그녀는 중간쯤에 서 있었어요. 그때 급정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제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맑은 목소리였죠. 저는 어색하게 손을 뗐습니다. 제 손이 기름때로 더러운 게 부끄러웠어요. 작업복 차림의 제 모습도 창피했죠. 하지만 그녀는 역겨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많이 젖으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산이 없어서요. 그녀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죠.
이거라도 쓰세요. 깨끗한 흰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제 더러운 손으로 그 손수건을 만질 수 없었죠. 괜찮아요. 비에 젖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가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가 받았어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녀가 내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녀를 봤죠. 비가 그쳤는지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한쪽 모서리에 M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났죠. 처음 맡아보는 좋은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월세방에 돌아와서 손수건을 빨았습니다. 깨끗이 빨아서 말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버스를 탔지만 그녀를 볼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탔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역시 단정한 차림이었죠. 이번에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이거요. 손수건을 내밀었죠.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기억하시는군요.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녀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한 손수건이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빨아주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어요. 이번에는 자리가 있었죠.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장에서요. 영등포 쪽에 있는 작은 공장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어요. 동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이었어요. 23살 대학교 4학년이었죠.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집은 목동의 아파트였고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버스에서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녀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고 저는 공장에 가는 길이었죠.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놀랐죠. 제 차림새를 보면 작업복 바람이었고 손은 늘 더러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공장 일을 마치고 서둘러 목욕탕에 갔습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손톱 밑에 때까지 말끔히 닦았죠.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걸 입었습니다. 그래도 낡은 청바지에 흰 셔츠뿐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학교 앞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커피값이 200원, 제 하루 식비와 맞먹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죠. 그녀가 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죠. 30분이나 기다렸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다방 안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낡은 테이블에는 화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봅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본 적이 없었죠. 비쌌으니까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설탕을 1스푼 넣었고 저는 2스푼 넣었어요. 단맛이 좋았습니다. 공장 일 많이 힘드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니까요. 손도 많이 까지고요. 제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약은 바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아물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연고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상처에 좋아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에 연고를 쥐어줬죠. 부탁이에요. 꼭 바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말했어요.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가게라도요. 멋진 꿈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꼭 이루실 거예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글쎄요. 돈도 없고 배움도 없는데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배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성실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준 연고를 손에 발랐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그녀는 늘 단정한 차림이었고 저는 늘 낡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무더운 날이었죠. 공장 일을 마치고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만나기로 했어요. 서둘러 목욕탕에 갔죠.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우리 만나는 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반대하세요. 당신과는 안 된다고 하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공장 노동자와 대학생,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었죠. 미안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정말로요. 우리는 그렇게 울었죠. 여름 저녁 공원에서요.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계속 사과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행복하세요. 제가 말했죠. 당신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한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다고요. 상대는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30살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안이었죠.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행복해 보였죠. 신랑도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월세방에서 혼자 울었죠.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배우지 못했을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자청했어요. 주말에도 나갔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짐했어요. 무엇을 위한 다짐인지도 모르면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반장이 됐어요. 월급이 25만 원으로 올랐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 모였을 때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금액이었죠. 그녀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깨어나면 허전했습니다. 이불을 적시는 눈물을 닦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공장을 그만두고 500만 원을 모아 시작한 작은 국밥집이었죠. 영등포 뒷골목의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어요. 적자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연구했어요. 뼈를 12시간씩 고아 국물을 만들었죠.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가게는 안정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었어요. 직원을 한 명 뽑았죠.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였어요. 일하는 동안만은 생각나지 않았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체인점 3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연 매출 5억 원,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결혼도 했습니다. 착한 여자였어요. 저를 잘 따라줬죠. 하지만 첫사랑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했어요. 강남에 건물을 샀죠. 30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모험이었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성공했습니다. 고급 메뉴와 훌륭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어요. 연 매출이 50억 원을 넘었죠. 저는 더 이상 가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 생각은 희미해졌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았어요. 가끔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금방 잊었죠. 43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요. 예약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죠. MC 일행 그 이니셜을 기억했습니다. 43년 전 손수건에 수놓아져 있던 바로 그 글자였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버스에서의 만남, 다방에서의 커피, 공원에서의 이별이요. 4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죠. 그녀는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거의 먹지 못했죠. 음식을 건드리기만 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했죠. 나를 미워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할까요? 43년 전에는 미워했어요. 원망했고 저주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더 슬프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워해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부모님께 대들 용기가 없었죠.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후회했다고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행복한 척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녀가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죠.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계산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계산은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서비스입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니에요, 낼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예정이라 생각하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3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어요. 주름이 많이 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죠.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이었죠. 43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43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버스 안에서의 설렘, 다방에서의 행복, 공원에서의 눈물이요. 만약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가 부모님을 설득했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했다면,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이었어요. 인생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다음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사랑했습니다. 43년 동안 당신만 사랑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났죠. 4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소.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됐어요. 다른 사랑을 했고 가정을 이뤘고 성공도 했죠. 그녀 없이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없이 43년을 살아왔겠죠. 후회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 삶은 계속됐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거예요. 그녀와의 추억도 그렇게 묻어두기로 했죠.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로 붐볐어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감독했죠.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녀 생각은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버스를 볼 때면 생각납니다. 43년 전 빗속에서 만난 그녀가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걸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죠. 잠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그녀였습니다. 또 오셨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옷차림이 예전보다 초라했죠. 명품 핸드백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었죠.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이었어요. 간암이었죠. 6개월 투병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남편이었어요. 나를 사랑했죠.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임종 직전에 물었어요. 나를 사랑했냐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그분이 불쌍하시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만요. 저는 웨이터에게 말했죠. 커피 2잔 부탁합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작게 웃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레스토랑 안은 저녁 손님들로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테이블만은 조용했습니다. 자식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아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다행이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바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죠. 네, 작은 아파트에서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심장이 약해졌죠. 약을 먹고 있어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병원은 다니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요. 그녀가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 오십니까?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죠. 당신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어지러울 뿐이에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제발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었죠. 일이 좀 있었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내 옆에 앉았어요. 당신. 제가 말했죠.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나와 함께 살아줘서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래요? 저는 웃었어요. 아무 일도 없소. 그냥 말하고 싶었소.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지만 미소 지었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레스토랑에 전화가 걸려왔죠. 미니 씨를 아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미니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물었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죠. 중환자실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말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각종 기계 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미니 씨.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죠.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죠.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 숨이 가빴어요. 당신을 보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생 미안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죠.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43년 동안 당신만 사랑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만 잡고 있었죠. 용서해줘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합니다. 진작에 용서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이요.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행복하세요. 꼭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의사가 왔죠. 저는 물러났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어요. 딸이 주저앉았죠.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친구들이 왔어요. 저도 참석했죠.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했습니다. 딸에게 조의를 표했어요. 어머니가 이걸 드리래요. 딸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봤어요. 43년 전 제가 돌려준 손수건이었죠. 깨끗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셨대요. 딸이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의 진짜 사랑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수건을 만져봤죠. M이라는 이니셜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누구 장례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옛날 친구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슬퍼 보여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래된 친구였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밤에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4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깨끗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죠. 43년 동안 부인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을 점검하고 재료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죠.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점심때였어요. 손님들이 붐볐죠. 저는 홀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잠시 멈춰 섰습니다. 43년 전 우리도 저랬을까? 그녀와 저도 저렇게 행복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네,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짧았지만 확실히 행복했어요. 만약,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함께 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는 생각이었죠. 인생은 만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녔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녀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43년 전 그 정류장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해 있었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그 자리에 서봤죠. 빗속에서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원피스, 맑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가요. 고맙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레스토랑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의 딸이었죠. 혼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49제를 지냈어요. 조용히 말했죠. 그렇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딸이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제가 말했죠. 딸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뭡니까? 어머니 일기예요. 당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받아도 됩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가 원하셨을 거예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딸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해 보이셨어요. 당신을 만나서요. 저도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딸이 일어났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건강하세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요. 딸이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낡은 공책 2권이 들어있었죠. 표지에 1980-2023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80년 봄 우리가 만난 날의 기록이었죠. 오늘 버스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만났던 날들, 대화했던 내용, 느꼈던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43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를 잊을 수 없다. 결혼 후 1년 뒤 일기였어요.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보고 싶다. 10년 후 일기였죠. 남편이 아프다. 간호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한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2년 전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떠났다. 마지막까지 미안했다. 작년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임종 1달 전이었어요. 그를 다시 만났다. 여전히 멋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3년 동안 그녀도 저를 생각했던 거였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었죠. 영원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 것 같았죠. 그녀가 남긴 빈자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님들이 왔죠.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서비스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밝게 웃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식사를 하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미안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요. 당신,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아내가 물었죠. 사랑하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말하고 싶었소.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됐죠. 다른 사랑도 했고 가정도 이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없이도 살아왔겠죠. 후회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요.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꽃을 샀죠.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묘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가 많았고 새소리가 들렸죠. 그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묘비를 봤어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생년월일과 사망일도요. 68년의 삶이었습니다. 짧지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던 삶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더 일찍 용서했어야 했는데요.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환청이었을 거예요. 1시간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말없이 함께 있었어요. 43년 동안 못했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시 올게요. 제가 말했죠. 잘 쉬세요. 묘지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43년 만에 타보는 버스였어요. 예전 노선이었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난 날이요. 버스 안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커플이 보였죠.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랬었지.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랬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아팠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물었죠. 산책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늦었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미안하오. 제가 말했죠. 아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드세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거예요. M이라는 이니셜을 만져봤죠. 43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일기도 꺼내봤어요. 다시 읽었죠.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후회도요. 저와 똑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43년 동안. 아니, 평생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죠. 완전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그녀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용서해줬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녀가 이제는 행복하다고요. 고통 없이 후회 없이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일을 했어요. 손님을 맞이했죠. 점심때 한 노부부가 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50년은 함께한 것 같았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부럽네요. 생각했어요. 평생을 함께해서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43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요.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아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맞아줬어요. 피곤하시죠? 물었죠. 조금. 제가 대답했습니다. 쉬세요. 아내가 말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반쯤 듣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요. 행복하세요. 제발요. 그녀가 한 말이었죠. 저는 행복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후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삶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닦으면 제가 헹궜어요. 말없이 일했죠.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봐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내가 먼저 잠들었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미니 씨.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자요. 편안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줘서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죠.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죠.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비를 시작했죠. 직원들이 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하루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저는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추억을 간직하면서요.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43년 전 빗속에서 만난 그녀.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사랑.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진심이었던 마음.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요. 그녀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어요. 43년 전 그날처럼요.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 같았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안녕히. 속으로 말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여.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제 일로요.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추억은 빛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